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습니다. 이른바 황교안법 위반 의혹을 검증하려면 황 후보자의 미공개 수입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인데요. 새누리당은 범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늘었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구조개혁 평가 2단계 대상에 수원대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포스코 하청 노동자 고 양우건 씨의 유가족들이 고인이 떠난 지 31일째인 오늘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사측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인원은 총 8명, 확진자도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은 계획대로 방미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해서 박원순 시장을 만났는데요. 서울시와 야당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아주 안이하고 부실한 대책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환자가 중국으로 아예 확산이 되고 그래서 확진 환자가 이제는 100여 명에 육박하고 또 격리 대상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정말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네, 정부 대처가 아무래도 안일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이 두 사람이 초당적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오늘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새정치연합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비롯해서 우리 단체장님들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되고 또 정보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 불안을 덜고 그리고 또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메르스 사태를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이번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대권 행보에 큰 동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엔 이제 앞서서 지난 5일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메르스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에 주말엔 여야 4+4 회동을 통해 메르스 사태의 초당적인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메르스 대책본부를 꾸렸잖아요.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시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또 중앙정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예산이 좀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비비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영세한 가게들이나
또는 이 병원들 이 휴업을 좀 보상을 좀 해준다고 하면 쉽게 휴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좀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또 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엔 급속도로 전파될 우려가 크다면서 감염병 관리나 치료에 특화된 전문 병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엔 이 영리 목적의 민간 병원으로는 위기 상황 시 대처가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셈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어떤 지시사항을 내놨습니까? 네, 오늘 오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이 부재 논란을 일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돼선 안 된다고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관광, 숙박, 유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네, 여전히 메르스 사태의 문제를 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방미를 앞두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논란이 거세다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셈법이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여당 내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명수 의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연기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방미 문제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방미 결정은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전제하면서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때 우리 정부가 메르스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와대와 정부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방미를 추진하자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청와대도 방미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특별한 말씀 전해드릴 게 없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계획이 변동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방미를 강행한다고 해도 방미를 강행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미국에 간다 해도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모두가 예상하는 그 한미 동맹 강화 이 정도의 성명만 내놓고서 내놓을 경우에는 메르스 역풍이 박근혜 정권에 불어닥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현재 메르스 국면에서 정부와 사실상 대척점에 선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엔 이미 유럽 출장을 취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메르스를 이유로 6일부터 예정됐던 독일과 중국 방문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습니다. 황 후보자의 미공개 수입 내역 19건, 이른바 19금 자료 열람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던 청문회인데요. 과연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 오후, 여야는 황교안 후보자의 수입 내역 중 이른바 19금을 열람하는 방식에 있어 이견을 보였습니다. 19금이란 여야 특위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입 내역 중 삭제된 19건을 뜻하는 말로 야당은 19건에 대한 내역 전체를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일자, 처리 기관, 사건명, 처리 결과 등 4가지 항목만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이콧이 아니고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여야 간 비공개 원문 열람을 합의했던 사항을 여당이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 19금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의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야당은 관련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제가 아는 법상식과 제가 찾아온 법에 의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어느 법에도 야당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허용하는 그 규정이 없고요. 인청법 16조에 형사소송법 149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답변 등의 거부, 공직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된다. 그 얘기는 149조를 인청법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 파행은 오전 질의 시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자료가 없다, 사생활이다, 줄 수 없다라는 세 가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반직 같으면 서류 면접 탈락이라고 비판했고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 반 지나갔잖아요. 여태까지 자료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청문회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법조윤리협의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우리 법조인들의 내용은 우린 비밀이다. 아니 지금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의뢰를 받았느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삼성에게 의뢰 받았느냐. 안 받았다. 그러면 된 겁니까? 그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네, 홍 의원님. 지금 한편 오전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여전히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미흡한 자료 제출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의혹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황 후보자는 자신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고 자신의 고교 동창이 주심 판사를 맡았던 정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사려가 깊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아가페 재단 이사겸직 문제와 황 후보자 장남이 군 생활 중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등 명확한 자료가 없는 사안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법무기관인 아들의 법무기관이나 고검장 기관이나 이것도 다 겹치는 상황인데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대구에서 근무를 한 거고요. 주특기가 이제 3번이 바뀌는데 첫 번째 화면 그냥 켜주세요. 3번이 바뀌는데 보병에서 물자관리병으로 갔다가 다시 행정병으로 바뀌어요. 근데 좀 저는 의아스러운 것은 아드님은 KT에 입사 원사를 쓸 때 본인의 주특기는 PC 운영병이 아니라 부관이었다고 스스로 기록하거든요. 군 기록과는 다르게. 그러면 주특기가 4번째인데 전혀 그런 점 없습니다. 없고 우리 아들이 대구 이작사에 배치된 것은 이작사에서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훈련소에서 배치한 것이고 또 제가 대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검장들은 대개 6개월, 1년이면은 자리를 옮깁니다. 제가 그 당시 전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의혹 추궁에 집중했던 야당 의원들은 경제, 메르스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평생 법조계에 몸담은 황 후보자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줄을 이뤘습니다. 황 후보자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완만하지만 회복세라고 답변했고 이에 홍종학 의원은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차분차분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경제가 어렵지만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 구조개혁이나 또 각 분야의 경제 주체들의 활기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촉진을 통해서 좀 장기적인 구조적인 그런 변화로 나아가자. 이 전문가의 그냥 일방적인 얘기죠. 전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얘기 것들이 아닙니까? 반면 여당은 총리의 답변을 믿겠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 등 두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또는 정의에 어긋나게 유도를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단순하게 학교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분을 이용해서, 친분이라고 했습니다. 친분을 이용해서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 믿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수원대학교가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 2단계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이라는 카드로 이를 피했던 수원대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하위 등급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사학비리로 얼룩진 수원대가 또다시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1단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2단계 평가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ABC 등급으로 분류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2단계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을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제한됩니다. D등급은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지급받을 수 없고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됩니다. 2등급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못 받게 됩니다. 수원대 최형석 교무부처장은 2단계 대상이 됐다는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원대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종 2단계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네네네네. 예. 네, 그 공문을 받으셨나 해서요. 그거는 제가 소관하는 게 아니고 평가실장님이 네네. 그거는 담당을 하시거든요. 네네. 예. 그 저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네요. 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실장은 수원대가 2단계 대상이 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공개는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평가실장은 또 수원대 학내 구성원에게 공문 수령 여부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8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노코멘트 하기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엠바고가 8월까지 걸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신사도적 대학 결끼리에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 보직자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거든요. 수원대 교수들은 학교가 시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모른다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좋아진 게 없으니 2단계 평가는 당연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에 각각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2단계 평가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평가 대상자임을 알려드리고 이제 평가 관련한 안내를 해드렸어요. 공문을 받은 대학은 6월 말까지 2단계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 오는 7월 2단계 평가를 받게 됩니다.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의 10% 이내는 평가를 거쳐 C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는 지난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원을 16%나 감축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대에도 정원 감축을 감행해 재정 지원 제한을 유예했지만 또다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어떤 대학이 재정 지원에서 제외될지 결정하는 2단계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8월에 발표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폐쇄회로를 이용한 감시, 사측이 조장한 집단 따돌림 등 각종 노조 탄압을 홀로 견디다 목숨을 끊은 포스코 하청 노동자 고 양우건 씨. 고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이 오늘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인데요. 원청인 포스코와 하청업체인 이지테크 모두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논현동 이지테크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포스코와 청주의 조합원들이 삭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삭발에 이어 무기한 단식에도 돌입합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인 양우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1일이 지나도록 사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사측의 감시와 집단 따돌림, 표적 징계 등에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없습니다. 유가족들과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는 원청인 포스코와 하청업체인 이지테크에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지테크 사측은 노조 활동에 열심인 고인을 2차례에 걸쳐 해고했지만 모두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지난해 5월 고인을 복직시켰지만 제철소 밖에 있는 사무실에 고인을 홀로 머물게 한 채 지난 1월까지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대기 명령만 내렸습니다. 고인은 일기장과 유서를 통해 사측의 집단 따돌림, 부정정보에 괴로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양우건 씨의 아들인 양효성 씨는 이지테크 사측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저들이 사과를 하고 책임 인정한 다음에 아버지 영장 앞에서도 사과를 해야 아버지가 편히 눈 감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양효성 씨와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조합원 20명은 지난달 15일부터 논현동 이지테크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포스코와 이지테크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를 입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사과를 받겠다라고 서울까지 와서 투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는 포스코와 이지테크 측에 책임 인정과 사과, 산재 인정, 재발 방지 대책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포스코와 이지테크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한 차례 진행된 면담에서 양우건 씨의 죽음은 하청업체와의 일이라며 이후 지회와의 면담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책임이나 사측 노조 관계는 다 이지테크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교섭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뭐 더 이상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테크 역시 양우건 씨의 죽음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회는 이지테크 측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이지테크 측은 상경투쟁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여수 고용노동지청의 중재로 열린 2차례의 특별협상에서도 이지테크는 사측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3차 노사 실무 담당자 협상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양효성 씨와 지회는 사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까지 단식을 비롯한 모든 수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께서 그러셨습니다. 끝장 단식이라고. 아닙니다. 단식해서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양우건 동지를 죽음으로 내면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을 때까지 이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양우건 씨의 일기장에는 이지테크 사측의 부당 정보와 감시, 사측이 조장한 집단 따돌림, 이를 괴로워하는 고인의 심경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테크는 양우건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본사 건물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해마다 땅콩을 심습니다. 군것질 농사가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는다는 점이 제일 큰 이유지요. 사과 소주를 가양주로 빚고 있으니 안주를 장만해 두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땅콩 거두다 보면 기형인 땅콩도 나옵니다. 땅콩 알이야 다른 데 없으니 쌍란이나 쌍둥이처럼 횡재한 셈이기도 합니다. 총리 후보 청문회 하고 있네요.
그건 좀 정상적인 인물이면 좋겠는데. 요즘 박근혜 번역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화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횡설수설 발언과 그 번역본을 게시하고 있는 곳인데요. 만들어진 지 나흘 만에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국립중앙의료원에 방문한 박 대통령이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되냐고 말한 것을 정성을 다하면 우주가 도와줘서 사태가 해결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한 게시물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특정 행동이나 말실수가 아닌 사태에 대한 인식 때문에 풍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 이병기 비서실장은 하도 바빠 라면을 먹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언론과 SNS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해결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뜻이죠. 진수성찬 먹더라도 일만 잘하라는 국민들의 일침을 과연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 이런 말을 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굳이 번역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 나라, 박근혜 번역기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첫 문구인데요. 박 대통령이 정말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 꼭 넣어두시라, 이렇게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